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말 애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은행업이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가레스 솔로웨이 의견 계속 더 들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워런 버핏 외에도 자, 이 차트를 보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차트 공개합니다. 많이 보셨죠? 사실 월가의 쉿쉿입니다. 이게 시장 주기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안도의 영역에 미국의 주식이 머물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가레스는 코로나 이후에 21년까지 큰 시장 랠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작년에 큰 하락이 발생했었죠. 그 이후 횡보하면서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도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큰 하락을 앞두고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S&P 500이 코로나 그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했죠. 극도의 환희를 맛본 이후에 작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랐다 내렸다를 하면서 지금 안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근데 이 다음에는 걱정, 부인, 패닉, 우울, 불신 단계까지 쭉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안도 단계에서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연준이 우리를 돈을 풀어서 구해줄 것이다. 또는 지난 그 짜릿했던 상승장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가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회자가 듣자 하니 이거 그러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자, 사회자가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안도감에 젖어 있다는 말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는 거 아니냐. 가레스가 답을 합니다. 내 얘기는 경기 침체가 실제 닥치기 전까지 사람들이 안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 투자자들은 지난번 연준과 워런 버핏의 발언을 모두 무시했죠. 더 돈 풀어서 신고점 가져야를 외치고 있다. 자, 크립토 시장은 어떠냐? 지금 탐욕 수준인데 그때가 지금이 언제랑 비슷하냐? 2021년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 찍었을 때 느낌이 든다. 이게 바로 안도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식은 특히 미국 주식이죠. 안도의 단계에 있는 거 이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코인은 사실 5월 작년이죠. 테라 루나부터 FTX 시그니처 은행 파산까지 해서 저는 지금 이 하락장을 잘 지나왔고요. 지금 디프레션과 이 불신의 단계 그 어디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쭉 올라주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저는 크립토는 글쎄요. 지금 안도의 단계는 아니고요. 불신과 디프레션 그 어디 사이에 있다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가레스가 어떤 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신고점 가자 외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 신호로 들린다. 자, 사회자가 말을 합니다. 기업 실적 발표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전 산업 실적이 다 떨어질 것 같냐? 아니면 좀 선방하는 산업도 있겠냐? 최근 은행 위기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대부분 타 산업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자, 예를 듭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하고 있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덥석 사지 않고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릴 수 있다. 자, 테슬라는요.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무려 가격을 5차례나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경쟁이 심화됐다는 걸 의미하죠. 중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계속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전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빅테크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했죠.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시그널들이 넘쳐난다 얘기합니다. 자, 사회자가 은행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최근 2, 3주 은행 위기가 좀 가라앉은 걸로 보인다. 근데 자, JP모건 회장이나 블랙록의 회장은 지금 은행 위기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가레스가 얘기하죠.
이건 역시도 시장이 명백한 경기 침체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자, JP 모건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죠. 거기에 회장이 얘기한 것을 시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S&P 500 지금 더 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이먼 회장 거짓말쟁이란 사람도 있더라. 맞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뒤에 차트를 보여줍니다. 자, 만약 은행 위기가 정말 끝났다면 왜 KRE ETF 지수가 반등하지 않는 거냐?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중소은행, 지역은행들의 주식을 싹 다 합쳐놓은 ETF입니다. 자, 만약 정말 은행 위기가 끝이 났다면 이 미국의 중소 지역은행들의 주식이 올라와 줘야죠. 왜 위기가 끝났으니까요. 근데 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올라오지 않냐? 이것은 은행 위기가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레스가 2008년도에도 못 들어봤던 은행 예금 전액 보장을 지금 선언을 했죠. 시장을 달래줬지만 지금 중소 지역 은행들 KRE ETF는 여전히 반등을 못하고 있죠. 자, 솔직히 난 S&P 500이건 나스닥이건 미국 주식 향후 3개월 내에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올 하반기 좋지 않다는 말로 들린다. 그런 얘기죠. 결국 주식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절실히 깨달았을 때, 그리고 실업자가 치솟기 시작할 때 주식은 폭락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 실업자 청구 수당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아직 시장이 겁먹을 만큼 실직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시장은 경기 침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을까? 사회자가 묻습니다. 자, 가레스는 지난 10수년간 미국 시장은 연준이 주는 마약에 중독된 시장이었다 라는 조금 센 표현을 씁니다. 자, 실제로 2018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었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바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금리를 내려서 다시 또 시장을 달래줬죠. 자, 요약을 해보면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 연준이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를 구하러 달려올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10수년간 이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전의 모든 상황은 미국의 인플레 수준이 2% 이하였다는 거죠. 지금은 뭐 5%, 6%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완화 부양책을 쓸 수 있을까라고 지금 가레스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 반드시 오는데 미국의 주식 시장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자 표정이 좋지 않죠? 미국 주식 시장 얼마나 더 떨어진다는 얘기냐? 자, S&P 500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게 굳이 묻는다면 연말 연초까지 S&P 500 지수가 최소 3,300, 좀 더 떨어진다면 3,000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근데 뉘앙스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그 인덱스죠. 지수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은 사실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사회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코로나 그 폭락 때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향후 6개월일지 12개월일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코로나의 폭락 가격 그 밑을 테스트할 것이다. 자, 코로나 수준이 이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현재는 뭐 4,140이다, 50이다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떨어졌던 S&P 500은 무려 2,192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절반 이하로 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주식은 훨씬 더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자, 사회자가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또 완화 정책을 쓴다 해서 이런 것들 선반영해서 지금 랠리가 온 거 아니냐. 맞다. 이건 일종의 희망이라고 본다. 희망은 뭡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연준이 다시 돈을 풀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도 이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연준이 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희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자, 경기 침체 수준도 사실 중요하다. 만약 경미하다면 연준은 시장 개입 안 할 거죠. 하지만 대공황급 경기 침체가 온다면 막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가 버린다면 인플레가 3% 수준이라고 해도 부양책을 또 쓸 것이다 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가 뭐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지금 뭐 AI, 인공지능 전 세계 붐이 일고 있죠.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좋아했었던 엔디비아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엔디비아 숏이다. 엔디비아 주식 하락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사과를 하죠. 아, 엔디비아 안 좋아하셨군요. 미안합니다. 이제 막 웃다가 이제 뒤에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 지금 주식 차트가 바로 엔디비아 그 기업의 주식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큰 상승을 했다가 저항선에 좀 부딪혀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건 마치 그 대마초 산업이 뭐 합법화가 된다. 또 태양열이 신재생 에너지죠. 그때 막 장밋빛 미래가 이제 불면서 기업 주식들이 막 올라갔을 때랑 지금 너무나 똑같다.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공지능 기대감은 큰데 실제 돈 벌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당분간 돈 안 될 거야. 자, 어찌됐건 인공지능의 기대감, 또 엔디비아의 주식이 크게 올랐지만 280달러 저항선에 지금 막혀 있다. 자, 차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그 사업 주기가 있죠. 이걸 봐도 경기 침체가 오면 큰 하락이 예상된다. 나는 그래서 엔디비아 지금 하락 배팅했고 200달러 초반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자, 사회자가 애플 얘기를 드디어 꺼냅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와 제휴를 해서 연 이율을 무려 4.15%나 주는 은행이 됐다. 이게 일반 은행 이자의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애플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산업은 빅테크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PE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이제 빅테크는 그 번 돈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이 돼 있죠.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금융산업은 아닙니다. 자, 애플이 금융 서비스를 개시했다. 더 낮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저는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은행 금리의 11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금융까지 접수하나 뭐 한국에도 애플페이랑 뭐 손잡고 한국에도 들어온다. 온갖 사실 호재의 기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애플의 큰 하락을 예측한다. 저는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요. 소위 대중과 반대로 가야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반대 매매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습관 아니냐. 대중들과 반대로 한번 사고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사회자는 묻죠. 애플 그래도 시총 1위 기업 아니냐? 여기 뭐 킹왕짱 아니냐? 근데 동생 자네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어.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애플의 가격이 지금 주요 이제 저항 지지선 라인 받고 크게 떨어지지 않겠냐? 지금 가레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현재 멀티플이 무려 25에서 30이라고 합니다. 실제 버는 돈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 오면 이거 더 이상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경기 침체 오면 사람들이 뭐 우리 돈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이거 살 수 있을까? 그간 사람들이 은행 예금 지금 이제 돈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뭐 MMF도 가고요. 뭐 이제 금도 사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시총 세계 1위죠. 그리고 안전자산 애플 여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큰 실수다. 조만간 애플은 매우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상 얼마나 머물러야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했냐? 3500달러인데 그 이후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버텨줘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 위에 얼마나 있었냐? 하루도 없었죠. 자, 비트가 3만 달러를 넘긴 했었지만 3만 500달러를 뚫지 못하고 바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를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첫날부터 카운트해야 되는 거죠.
5일에서 7일 이상 머물러 줘야 하는데 사실 이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상승장 진입을 위해서 왜 특정 가격대에서 뭐 5일, 7일 이렇게 머물러야 하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자, 주식, 상품, 크립토, 시장 작동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전문 기관 투자자들과 개미 투자자들의 전쟁터, 그게 바로 시장이죠. 자, 가격이 오르면 개미들은 막 살 겁니다. 그리고 상승에 배팅을 하죠. 자, 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하락에 배팅을 하죠. 그래서 뭐 많은 경우는 기관들이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 돈을 다 가져갑니다. 자, 가격이 올라서 며칠 이상 버텨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기관들이 하락 그 배팅을 하는데 계속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숏도 돈이 있어야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 여력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버텨줘야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쉽게도 그 이하로 지금 3500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말았죠. 자, 가레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사회자는 올해 최고의 자산은 뭐 이전과 동일하게 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라고 하니까 가레스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비트는 크게 폭락할 것.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 어찌됐건 올해 말 이거 인터뷰 한번 다시 하자. 그래서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면서 막 웃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석유, 원유에 대한 가격 전망도 한마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기름값은 뭐 지금은 뭐 별 재미가 없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 코멘트 중립적인데 하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 온다면 당연히 수요 감소로 여기서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연가스도 물어봅니다. 천연가스는 최고점 대비 약 10달러에서 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천연가스는 크게 떨어진 만큼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가레스가 예측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그 노벨상 받은 어떤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과거 패턴을 보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은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반론할 것이냐? 한번 반론해봐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가레스가 이 사람은 트레이더죠. 기술 분석을, 차트 분석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게 쓸모가 있다는 것은 20년 이상 이 살벌한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여기에 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내 승률은 약 80% 정도가 되고 늘 확률의 싸움을 한다. 하지만 100%가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차트에 나오는 여러 시그널들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감정의 집결체죠. 그 차트 패턴을 보면 투자자의 탐욕이 최고조냐, 또 공포가 바닥을 쳤냐, 이걸 지금 파악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기술 분석이 정말 쓸모가 없다면 지금껏 내가 주식, 상품, 크립토 여러 시장에서 어떻게 20 몇 년간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냐? 나중에 내 사무실 오면 내가 뭐 재밌는 시크릿을 알려주겠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서로 이렇게 뭐 응원을 하면서 인터뷰는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오냐? 이게 저희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1번이 대공황급이다. 2번 안 온다. 3번 오긴 오는데 뭐 중간 정도로 오겠다. 자, 저희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바로 1번의 상황이겠죠. 자, 대공황급이 안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온다면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생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사실 뭐 현금을 확보하고요. 빚을 정말 이를 악물고 갚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준이 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부동산처럼 만약에 베어마켓 바운스가 나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익절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3번, 경기 침체를 대비한 자산군 조금 사두는 건 어떨까? 이게 이제 뭐 이걸로 대박이 나겠다 아닙니다. 보험의 성격이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금을 이제 선호를 하죠. 그리고 짐 로저스는 달러. 미국 달러는 저희 IMF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공황급 위기가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달러에 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자, 아니면 이제 현금. 이 현금은 왜 우리가 쌓아둬야 할까요? 정말 그 큰 폭락장이 온다면 그때 초우량 자산, 헐값에 매입을 하려면 뭐 이래저래 돈이 필요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안 왔으면 좋겠지만 대공황급 경기 침체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